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 중에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 심화학습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따져볼 때 어느 한쪽에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공정치 못하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매매 계약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래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무효로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럼 어떤 요건이냐?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지 무효로 되느냐? 그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요건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객관적 요건하고요. 주관적 요건을 나눠봅니다. 먼저 객관적 요건,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셨어요. 자, 객관적 요건은 얘가 준 거, 땅하고요. 얘가 받은 거, 얘한테 받은 거, 얘가 땅을 넘겨주고 땅값을 3억을 받죠. 근데 이 땅값이 원래 시가 10억 정도 했다. 10억 정도 하는 땅을 3억에 팔았다. 왜?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 가령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거 수습을 하려고 지금 돈을 만들어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그거를 B가 어떻게 했다요? 이용했다 이거죠. E가 이거를 알고요. 이용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려면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해야 된다. 현저히 불균형. 주관적 요건은 이 사람의 피해자죠. 피해자. 10억을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1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시가 3분의 1에 팔았다.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죠? 한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한 개. 위에를 객관적 요건, 밑에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이게 불균형하다. 내가 준 거하고 내가 받은 거하고 이게 균형이 깨졌다. 이게 운동량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불균형하다라는 판단을요. 이걸 판단을. 언제 하는 거냐,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판단하냐고요. 가령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 쓸 때냐 아니면 등기를 넘겨줄 때냐. 가령 등기를 2년 뒤에 넘겨주기로 했다. 2년 뒤에. 계약서는 올해 계약서 쓰고 등기를 2년 뒤에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한 거래냐 따질 때는 언제가 기준이냐.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라는 거. 계약서 쓸 때. 잔금 치르고 이럴 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불균형하다.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불균형하다는 그 판단의 시기가 언제냐. 판례는 계약 체결시예요. 계약 체결시, 다른 말로 계약 성립시입니다. 계약 성립시. 이게 우리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8회 시험에도 여기를 건드렸죠. 여기를 출제를 했어요. 정답이. 두 번째는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거 판단 기준. 불균형하다고 뭐하고? 땅하고 땅값하고 불균형하다고. 어느 정도 돼야 돼?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불균형한 거야? 어느 정도 돼야? 예를 들면 땅값이 시가가 10억인데요. 10억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불균형한 거 다 눈에 들어오죠. 근데 말이죠. 이게 10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면 이게 6억 정도 받았다. 불균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이 판단의 기준, 잣대죠. 잣대. 불균형하다는 판단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거 뭘로 할 거냐? 이때 판단 잣대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불균형한 거래였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 8억이어도 그럼 이게 시가가 10억인데 8억에 팔았다. 이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아이고 이거 불공정한 거래였어요. 왜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거였어요. 내 입장에서. 다만 내가 뭐해서 궁박한 상황이어서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했어요. 우리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잣대를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는 불공정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보면, 제3자인 일반인한테 잣대를 대고 물어보면 이거는 그럴 수 있지. 따라서 잣대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제3자적 관점, 일반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잣대를 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기준.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 통념입니다.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사회 통념은 뭐예요? 건전한 상식, 일반인의 상식. 야, 이게 6억 정도 된다. 6억 정도 된다고 해봐라. 이게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6억을 받았어. 불균형해, 안 불균형해? 불균형하지. 완전히 불균형한 거지. 바로 이 잣대가 되는 기준은 객관적 기준이지 주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주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잣대를 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잣대, 이 거래가 불균형했다라는 잣대는 이 사람의 주관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그래 뭘로 따진다? 객관적인 잣대. 객관적인 잣대, 즉 사회 통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라 이거예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볼까요? 어떤 아이 하나 있어. 어떤 아이 하나가. 얼마 전에 TV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다 이뻐. 다 용서돼. 그죠? 근데 누가 볼 때, 일반인이 볼 때는 용서 안 되는 것들을 아이가 하잖아. 어린아이가. 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로 가지고 주관적인 잣대로 걔가 하는 행동이 괜찮아 괜찮잖아 이걸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 평가의 잣대는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는 거지 주관적인 엄마의 잣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학은. 이 거래가 불균형했다고요? 언제 기준으로?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 쓸 때 불균형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잔금 치를 때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이게 10억 정도 했는데 이게 계약서 쓰고 나서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 때 이게 3배 올랐어. 30억으로. 신도시 개발되고 고속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계약서 쓰고 난 이후의 사정이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가 잣대가. 기준은 뭘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한다. X. 작년 기출 정답이죠. 이게 우리 책에 없어요. 하나도. 전원합의체. 둘 다 전원합의체인데 이 부분이 없어서 중요한 아주 최근에 판례가 누락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써드리고 갑니다. 자, 주관적인, 객관적인 거 끝났어요. 두 번째는요. 궁박, 경술, 무경험. 중에서 몇 가지요? 또는이니까 이게 또는이니까. 그리고면 3개인데 이게 또는이니까 몇 개? 1개면 돼요. 이 1개를 3개 중에 1개를 어떻게 하면 돼? 이용하면 돼. 알고요. 얘가 궁하다는 거. 얘가 궁하다는 거를 이쪽에서 알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득하는 거죠. 폭리를. 그리고 이걸 폭리행위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죠. 얘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 약점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득하는 거야. 폭리를. 폭리행위라고 그러죠. 이쪽을 폭리자. 폭리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피해자. 10억 받아야 되는데 6억에 팔았어. 폭리를 취득했어. 폭리를. 오케이.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하나만 입증해요. 요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 다 입증해야 돼요. 양쪽을 다 입증해야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궁했거나 무경험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때 무경험엔 뭘로 판단한다고요? 일반인의 경험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 일반인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냐. 그죠?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노라는 게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대리인이 껴있다. 여기에 대리인이 껴있다고 볼까요? 대리인이 껴있다. A가 자기가 안 팔고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아들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이렇게 대리권을. 대리인이 이 땅 계약을 B하고 맺게 했어요. 이 대리인하고. 이때 경솔 무경험. 이게 경솔했다 무경험했다는 누구 기준?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경무대 그랬죠.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요? 대리인이 기준이다. 대리인. 그래서 암기 비법이 있었죠. 암기 비법. 경솔 무경험은 꼭 대리인이어야지 본인이 아니다. 그럼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기준. 이것도 시험에 20번 정도 나왔어요. 경솔 무경험은 반드시 누구요? 대리인입니다. 경무대 사건이요. 경무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주관적 요건. 궁박이나 무경험은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이것만으로는 안 내주고 이걸 입증해야 돼. 이걸 입증해라. 입증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요건을 이 두 가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이걸 갖추게 되면 이 요건을 입증하면 법률행위는 뭘로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무슨 무효?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뜻은 얘네 둘만 무효가 아니죠. 이 땅을 또 사갔어요. 이 땅을 누가요? 제3자가. 이 땅을 제3자가 또 사갔어요. C에게 땅이 넘어갔어요. 이 땅이. 그럼 이게 무효로 되면, 이게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되면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이 계약에 껴있는 모든 사람한테 싸그리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절대적 무효다. C가 선이라고 그래도요. C가 무효인 걸 몰랐어요. 몰라서 선이라도 얘 땅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왜요? 싸그리 무효야. 무효 다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면 A는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누구한테 가서 C에게, 선의 3자죠. 선의인 C에게 뺏어와요? 못 뺏어요? 이 땅 무효로 뺏어올 수 있는 거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을.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를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를 가지고요? 이거 무효라는 걸 가지고 얘한테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선이라고 해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뺏기는 거죠. 땅을 뺏기는 거지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서? B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담보 책임으로. 자, 이게 절대적 무효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절대적 무효면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이 안 먹힌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절대적 무효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거 추인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요? 절대 무효니까. 추인을 얘가 10번 해도 얘가 10번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거는.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41페이지요. 41페이지에 우측에 방가로 4번이요. 4번 지금 소개해드렸어요. 4번, 5번, 6번 있는데요. 4번, 5번 묶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4번, 5번이 절대적 무효라는 뜻이다. 묶어버리시면 돼. 묶어서 통으로 정리하셔야 양이 줄어들어요.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꽝이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 뺏어올 수 있다. A가 이거 무효라는 거, 이 계약 무효라는 걸 가지고 C에게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 무효로. 여기 별표. 이게 절대적 무효의 뜻이었어요. 103조, 104조 똑같죠. 103조도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103조, 104조 양자 공통. 5번 읽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되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무효 행위에 이거 절대적 무효라고 소개를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테마예요. 이 요건을 갖추면 이 거래는 이 둘 사람의 거래는 뭐예요? 불공정 거래라서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효 행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 요게 여기서 제일 틀리기 쉬운 거라서 삼각형으로 딱 표시할게요. 삼각형. 삼각형은요. 출제하면 오답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또 출제하게 돼 있어요. 간평사 이게 최초로 나오고 나서 계속 우리 시험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효 행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왜 또 전환이냐? 자, 그 전환 부분 그 옆에 여백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써볼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었고요. 여기 넓은 토지예요. 이렇게 한 몇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A가 여기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을요. 요 가운데 한복판에. 여기요. 재개발되는 지역 땅이었어요. 즉 A는 이 땅을 알받기로요. 알받기로 해서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알받기로. 3억 정도에 샀어요. 이 땅을. 3억 정도에. 시가 3억에.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이 되면서 재개발을 이쪽 조합에서는 추진 중이었어요. 근데 요 땅이 있으니까 요 땅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조합에서. 둘이 거래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땅값을 18억을 불렀다는 거죠. 얘가 산 거는 3억이었는데 18억을 불렀어요. 18억을. 얼마 주고 샀죠? 3억 주고 샀죠. 근데 얼마에? 18억에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이었다면 여기서 거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거 거래 안 하게 되면 사업 승인 취소가 될 거 아니야. 이쪽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제 이쪽이 너무 궁박한 상황이죠. 궁박이야 지금. 왜? 사업 승인 난 거 취소되니까 이거 거래가 안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이분 요구대로 18억에 매매 계약을 해버렸어요. 알박기 사건입니다. 알박기. 그럼 이 매매는 이쪽이요. 이쪽이 궁하다는 거죠. 아주 궁박한 상황이죠. 지금 사업 승인 취소되는 상황이죠. 이 궁박한 상황인 거를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요. 알고 이거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시가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훨씬 더 세게 받았죠. 18억이나. 그럼 이 거래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하죠. 계약할 때.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궁박이 있었네요. 궁박. 주관적인 요건 궁박이 있었죠.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지 무효. 이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이쪽에서 이 땅 주인이 이 잔금 나머지요. 계약금만 현재 들어간 상황이에요. 계약금만. 이때 이쪽에서 뭐라고요? 잔금 달라고 그러면 여긴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따라서 조합은 돈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안 넣고 헤어지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거야. 이 계약금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계약이 현재 무효로 됐잖아요. 그럼 무효로 돼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게 무효죠. 이러고 헤어지면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인수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알박기를 한 땅 주인하고 조합하고 이 땅을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의사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높게 썼어. 이렇게 계약 금액을 높게 써서요. 이게 무효라는 거지.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다. 왜?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거래를 안 했을 거죠. 이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낮은 금액으로 둘 사이의 거래를 진행을 시켰을 거다. 왜? 여기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팔을 거 아니야. 팔을 거. 이게 무효라는 걸 어떻게 했더라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가격이 세가지고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금액으로 안 하고 어떤 금액으로? 다른 금액으로 했긴 해. 다른 금액. 시가 정도에 준하는 거. 시가 정도. 그 당시에 시가를 보니까 이분이 땅 살 때 3억이고 2, 3년 지났으니까 시가가 한 6억 정도 하더라. 6억 정도.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시가 6억 정도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알박기를 해가지고 18억을 호가를 부른 거죠. 이래가지고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이 금액이 너무 세가지고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 금액으로 안 하고 어떤 금액으로요? 6억으로 거래를 진행을 시키는 게 합당하죠. 그러면 무효인 불공정한 계약이죠. 이 계약은 불공정하죠. 왜요? 폭리를 취득해서. 무효인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6억으로 유효로 전환을 해버려. 이걸 전환을 해버리자고. 이게 이 뜻이에요. 무효 행위에 뭐가요? 전환을 인정하자는 거야. 이게 무효라도 불공정 행위로 무효라도 이걸 뭘로? 유효로. 금액을 낮춰가지고 금액을 다운시켜가지고 유효로 인정하자라는 거야. 이게 조합하고 알박기한 사람의 의사의 합차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도 이걸 뭘로요?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뭘로 전환한다고요? 유효로. 유효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환을 하는 게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라는 거죠. 이게 왜 헷갈리는 거냐?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잖아. 추인이. 근데 뭐는데요? 전환은 인정해 준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가 중요한 출제 맥이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판단 잣대죠. 이거 뭘로 판단하느냐. 이거 두 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계약할 때 기준이고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작년 시험 정답은 이거였어요. 이게 작년 정답이에요. 우리 책에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든 써두셔야 돼요. 반드시 써두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최근 판례가 좀 없어요. 안타깝게. 최근 판례가 이것도 없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이게 절대적 무효인데도 전환은 된다고 그랬죠. 하나 더. 이것도 없어요. 3번도. 3번도 책이 없어요. 최근 판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A가 만약에 여기서 땅을 얘한테 팔 때요. 땅을 팔 때
지금 18억이 알박기에서 성공해서 매매를 했다를 해볼게요. 매매를 했다. 그때 A는 B한테 거래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머리를 쓰면 뭐를 걸어요? 부재소 합의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는 이게 뭐죠? 이게 부재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거. 우리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우리 소송 걸지 마. 소송 걸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무슨 합의? 부재소 합의라고 그래. 부재소 합의. 우리가 실무에 일상생활에서는 즐겨 쓰는 거예요. 아주 즐겨 쓰는 거. 네, 지금도 한참 떠들썩한데요. 그 조연아 그쪽 부사장하고 이쪽 남편하고도 소송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 치고받고 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서로 둘 다 상처만 나는 거지 이득이 없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합의를 해요. 이렇게 합의. 무슨 합의? 부재소 합의를 해요. 더 이상 폭행이니 뭐 협박이니 이런 거 가지고 소송하지 말자. 더 이상 소송 걸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해. 합의. 끝내자고 우리 끝내자고. 소송 안 하고 더 이상 일체 노타차 이제 더 이상 뒤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말어. 이게 부재소 합의라는 거야. 이거 즐겨 쓰는 거죠. 왜요? 더 이상 끝내자는 거야. 잠금장치로. 더 이상 잠금장치 해버리고 건들지 말자 서로. 생채기 내지 말자 이거죠. 이거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야. 이거 원래는 유효야. 원래 유효야.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잖아요. 불공정에다. 근데 이 매매계약서의 일부에 매매계약서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A가 얘한테 뭐라고요? 소송 걸지 않기로. 나중에 소송 걸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야. 그 합의가 무슨 합의? 부재소 합의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계약서 속에다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꽝이 되니까 부재소 합의도 뭐가 돼요? 같이 꽝이 된다. 무효다. 그리고 무슨 합의도 꽝이 된다는 거예요? 부재소 하기로 합의한 거. 이 합의도 효력 있다, 효력 없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무슨 합의가 무효라는 거예요? 부재소. 부재소하기로 뭐 한 거? 합의한 거 무효라는 거죠. 이게 무효나 유효나가 왜 중요한 건가요? 얘가 팔 때 알박기로 18억에 팔 때 얘가 속으로 뜨끔한 거야. 뜨끔한 거야. 왜 뜨끔했을까요? 이 자식이 나중에 소송 걸으면 이게 무효소송 들어오면 조합에서 무효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거 땅을. 이 돈 받은 거를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전장치로 잠금장치로 이 계약서 쓸 때 여기 계약서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합의? 부재소 합의. 소송 걸지 마. 너 나중에 조합 측에서 우리한테 소송 걸지 말라라고 부재소 합의를 이걸 넣은 거죠. 이게 법적으로 여기처럼 유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면 조합이 소송을 치고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보았어요? 무효로 보았어요. 왜요? 이 계약서의 일부니까 무효죠. 이게 무효니까 조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 측은 요 1번 하나밖에 없어요. 2번하고 3번이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판단이 되면 절대적 무효.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만 돼 있고. 자, 2번, 3번 꼭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시험 출제 집중적인 대상이에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더라. 알박기로. 알박기로 무효인 거 금액 낮춰가지고 유효로 바꾸면 되죠. 세 번째는 무슨 합의요? 부재소 합의 넣은 것도 법적으로 무효다. 효력 없다. 되셨어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 들어가면 돼요. 요건 1번 요건 문제 하나. 2번 효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갖춰지면 뭘로 돼? 이거는 절대적 무효로 됩니다. 무슨 무효? 첫 번째 절대적 무효. 두 번째는 무효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한 거. 부재소 합의한 것도 뭘로 처리해요? 무효로 처리한다. 무효. 세 가지 효과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효과.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 불공정한 거래는 매매처럼요. 이쪽에서 준 거, 급부로 넘겨준 거, 받은 거, 얘한테 받은 건. 이게 어떻다고요? 추가 기울었다. 이거 불균형하다. 불균형해야 돼. 내가 준 거 받은 게 불균형할 때 불공정 계약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면 증여는 못 가요. 증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대가 없이 넘겨주는 거예요. 땅을.
땅을 대가 없이 줬죠. 이거는 불공정 계약으로 못 엮어요. 왜요? 반대급부가 없는 게 증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 계약으로 엮을 수 없다. 그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게 바로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세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적용 문제입니다. 어디에는 적용이 안 돼요? 증여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번에는요. 이거를요. 이 땅을 얘가 경매받았어요. 10억짜리인데요. 10억짜리인데 유찰이 계속되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떨어지죠. 저감되죠. 유찰될 때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죠. 그거를 얘가 싸게 유찰이 계속돼가지고 얘가 3억에 샀어. 3억에. 얘 폭리한 거야? 아닌 거야? 폭리 아니죠. 경매일 때는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낙찰이 된 거니까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증여나 어디요? 경매에는 불공정 계약은 적용이 안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밑에 40페이지에 쌍괄호 3번에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2번하고 3번의 별평. 2번은요. 증여.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무효로 엮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반대급부 없잖아. 반대급부 없이. 땅을 준 거지 돈 받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니까 폭리라고 엮으면 안 된다. 폭리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 그다음 세 번째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경매죠. 경매도 폭리로 불공정 행위로 엮을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거는 폭리가 아니라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거.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로 바로 확인 작업할게요. 밑에 우측에 41페이지. 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의 문제 1항. 경매에는 적용되나요? 안 되죠. 두 번째, 무상계약에도 적용이 안 되죠. 무상계약은 뭐죠? 증여죠. 적용 문제죠. 적용 문제.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작동된다 안 된다. 작동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옆에다 알받기요. 알받기 무효인 거를 금액을 낮춰서 유효로 인정하는 게 서로 합리적이다. 네 번째,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지면 궁박 상태는 누가 기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죠.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이 대리인. 경무대 그랬죠. 경무대. 다섯 번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쓸 때 기준으로 따져라. 밑에다 쓰세요. 판단 기준은요. 불공정한지 불균형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다. 오케이, 끝.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률행위 해석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하려고 그래. 해석한다는 거는 의사표시가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 그걸 해석하는 게 법률행위의 해석의 영역이에요. 예. 가령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세를 줬어요. 가게를 세를 줬어. 이때 임차인이요. 계약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한 거죠. 다음번에는요. 계약 끝나고 나서는 재계약할 때 월세를 어떻게 달라고요? 깎아달라고 월세를. 경기도 안 좋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거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월세 좀 깎아주세요. 지금 내가 300 내는데 5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이쪽에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는 거죠.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뭐라는 거죠? 300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대로. 그때 임차인이 뭐라고요? 아니 50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고요? 내가 깎아준다고 했냐? 깎아준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았어라고 그랬지. 알았어. 그럼 알았어라는 말이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얘는 깎아주는 걸로.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거 알았다는 거죠. 요구하는 걸 알은 거지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죠. 지금 다르죠. 이렇게 애매해. 이렇게. 이 애매한 거를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의사에 맞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 이게 법률의 해석의 문제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세를, 원룸을요, 원룸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세를 얻어 들어갔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7만 원이에요. 27만 원. 부동산에 가고 거기 맨 처음에 가서 보여달라고 그럴 때 월세 얼마라고? 27만 원이라고. 30만 원인데 깎아준 거예요. 3만 원 깎아줬죠. 중개업소에서도 이분도 주인도 27만 원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 쓸 때 깜빡하고 중개업자가 만짜를 빼먹었어. 그러면 얼마짜리가? 27원짜리가 된 거죠. 계약서에 월세가.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거, 계약서상으로 표시된 거죠. 표시된 거. 계약서에 표시된 문구는 27원이고요. 실제 의사는 두 사람의 실제 의사는 얼마요? 27만 원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근데 계약서의 문구는 이렇게 돼 있죠. 문구상으로는. 월세를 그럼 이분은 얼마로 계약이 된 거냐고. 이거. 얼마로 계약이 된 걸까요? 이 문제가 법률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그럼 이게 표시대로 한 거라면 월 27원이니까 1년에 270원이죠. 300원 주면 돼, 300원. 실제 의사는 얼마고요? 28만 원이고. 그러면 의사하고요. 실제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 있잖아.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이 문제가 해석의 문제거든요. 자, 이때 의사가 중심이냐, 표시가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지. 의사냐, 표시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쪽이 남편, 이쪽이 처. 처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태어나면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 거야? 같이 살까?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눈이 막 왔다 갔다 가다 답을 하죠. 뭐라고요? 같이 살지. 라고 표시를 하죠. 표시는. 속마음은요? 택도 없는 소리 안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문제가 법률의 해석의 문제예요. 그럼 표시한 대로 하면요. 표시한 대로 하면 사랑하네. 나 사랑하네. 그죠? 표시한 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표시한 대로, 표출된 대로, 계약서 문구에 써 있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를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 꼭 데려가셔야 되고, 규범적 해석. 표시된 문구대로 그대로 해. 그대로 지켜줘야 돼. 그래서 규범이야. 근데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걸 27원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지, 말도. 그럴 때는 뭘로? 실제 의사대로. 두 사람의 실제 의사는 어느 거였어요? 맨 처음에. 주인도 이거 세 놓기 전에 세입자한테 얘기할 때 30만 원에서 3만 원 깎아주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중개업자도 그거 들었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 의사죠. 실제 의사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우니까 이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법률의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의사. 두 사람의 실제 의사에 중점을 두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의사가 아니라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대로 하는 거야, 무조건. 말한 대로, 표시한 대로 책임을 져. 그걸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갑이 열한테요. 그림 하나를 얘한테 팔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얘가 팔려고 했던 얘 의사는 얼마였냐면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을 받을 의사였어요. 이분이 그림값 받으려고 하는 의사, 실제 의사는 이거였다고. 갑이 그래 친구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눌렀어. 690이라고. 690만 원이라고 문자에 표시를 했어. 카톡으로. 그럼 뭐하고 뭐가 틀려? 이분의 실제 의사와 카톡으로 보낸 표시한 게 다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남죠.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요. 이쪽을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 이쪽은 누구? 상대방. 표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내가 잘못 표시한 거야. 이게 내 진짜 의사잖아, 내가. 표의자는 이걸 가지고 해석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무슨 소리야? 표시한 거지. 표시한 대로 해야지. 그래, 표의자는 뭐대로? 의사대로 하려고 그럴 거고요. 상대방은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둘로 나눠져요.
이 상대방이 얘 의사가 뭐죠? 실제 의사죠. 실제 의사. 얘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내심적 의사.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가지고 있는 내심적 의사라고 그래요.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사죠. 내심적 의사.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의사는 이거예요. 실제 의사. 이 내심적 의사를 얼마였다고요? 960만 원. 이거를 을이 어떻게 했다면? 몰랐다. 뭐 알았냐 몰랐냐 이거죠.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 알고 있었다고. 얘가 늘 떠들었어요. 뭐라고요? 야, 1000만 원인데 내가 너 친구니까 40만 원 깎아주는 거야. 알겠냐? 알겠냐. 얘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였어요? 96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를 얘가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대로 의사대로. 960만 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960으로. 960만 원으로 해석을 해줘라. 이 해석이 무슨 해석이 될까요?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왜 자연적 해석이에요? 이게 자연스럽지. 두 사람의 의사에 딱 맞네. 이 사람의 의사도 이거, 이 사람의 실제 의사도 이거였어요. 딱 맞죠.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그거는 상대방이요. 이 상대방이 갑의 의사, 갑의 내심적 의사를 알았을 때 이걸 알았냐 이거죠. 알았다 그러면 이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몰랐다면요. 상대방이 얘가 960만 원 받으려는 거를 얘가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몰랐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몰랐어. 그러면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표시대로니까 얼마죠? 690만 원. 690만 원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이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그리고 법률의미 해석에는 표시한 대로 하느냐, 규범적 해석. 실제 의사대로 하느냐, 실제 의사대로 하느냐, 자연적 해석.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야, 의사하고 내 의사하고 표시가 어긋났을 때 이거 어떻게 다뤄? 법에서는 이렇게 다뤄. 상대방이 뭐 했냐? 알았냐? 몰랐냐? 이 두 개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진다. 아주 다른 중요한 결론의 차이가 생긴다. 이 부분 시험에 출제가 당연히 여러 번 됐겠네요. 상대방이 표의자죠. 갑이 표의자죠.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 뭐대로? 표시대로 한다. 표시대로. 알았다면 뭐대로? 의사대로. 두 사람의 의사대로. 이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먼저 밑줄 하나 긋고 갈게요. 밑줄 하나 꼭 그려야 될 거는 맨 밑에 44페이지 맨 밑에 판례 있는 것입니다. 판례 1번의 별표, 1번의 별 2개, 2번에는 별 하나. 자, 1번만 읽어드릴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밑줄이요. 진정한 의사가 뭐죠? 여기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를 알 수 없었다. 몰랐다. 알 수 없었다가 뭐죠? 몰랐다죠. 의사표시의 그럼 요소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뭐예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이자. 표시 행위, 표시한 거 가지고 추단을 했어요. 추단을. 제가 표시한 거, 얘가 얘한테 뭐라고 표시했죠? 690만 원이라고 표시했죠. 그 표시한 걸 가지고 상대방이 추측해서 판단하는 게 추단이야. 추단. 얘가 얼마로 보냈어? 690만 원이라고 문자를 표시해서 보냈죠. 그럼 상대방은 얘가 그림값을 얼마를 받겠다는 걸로 추단이 돼. 추단이. 이거네. 이거라고 추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 행위 가지고 추단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추단해요? 너 뭐 가지고 추단하는 거야?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를 가지고 추단을 해. 추단. 추단이 뭐예요?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지. 강의 듣는데 어떤 수험생이 앞에서 계속 4시간 내내 줘라. 그럼 저는 뭐라고 추단을 해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구나라고 뭐예요? 추단을 하죠. 추단. 추정해서 판단하는 게 추단이죠. 뭐 가지고? 표시된 거 가지고. 그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라. 왜?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잖아. 그럼 표시한 거 가지고 하는 거. 표시한 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법률의 해석 방법에 관한 세부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 2절에 법률의 해석 방법 나와 있어요. 해석 방법. 해석 방법. 1번 자연적 해석 나와 있죠. 자연적 해석의 옆에다 뭐대로? 내심의 의사. 진의대로라고 쓰면 돼요. 진의대로. 진의대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불러주어요. 거꾸로 규범적 해석은 진의가 아니라 뭐한 대로?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서 문구에 표시된 대로. 의사냐 그래 표시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지요. 자 그러면 1번 자연적 해석이란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표시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 문자에 표시된 거 가지고 구속이 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구속돼서 여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실제 의사하고 이게 다르잖아. 27만 원이냐 27원이냐. 이 표시된 거는 무시하고 실제 의사 가지고 하는 게 자연적 해석. 표시된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에 뭐 있더라? 내심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데려갈게요. 뭐라고 데려가요? 내심적 효과의사대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 내심적 효과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진의라고 해요. 진의. 이 사람의 진짜 의사대로 해줘.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자연적 해석에 의하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여기 보세요. 이걸로요. 27원이라고 표시했지만 28만 원, 27만 원 받을 걸 27원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볼 때 뭐라고요? 27만 원이라는 걸 둘 다 서로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 얼마로 되는 거예요? 27만 원에 되는 거예요. 27만 원에. 이걸로 하는 거지. 표시는 무시해. 문자로 표시된 건 이거 무시해버리고 뭐대로? 의사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표시된 거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착오 문제는 거론할 표시가 이유가 없다. 왜? 야 의사가 똑같잖아. 둘의 의사가 똑같으면 의사대로 해주는 거지. 착오 무슨 착오야. 이거 두 사람 의사가 똑같은데. 착오는 뭐 할 필요가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연적 해석이 우리 실무에서 우리 중개 실무에서 작동된 중요한 법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뒷장에 있는 46페이지에 있는 5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오표시가 뭐죠? 잘못된 표시죠. 잘못된 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표시. 내가 표시를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27만 원 받아야 되는데 계약서에 잘못해가지고 27원이라고 썼잖아요. 오표시죠. 오표시. 이거는 무시하고 표시는 무시하고 뭐대로? 의사대로 하는 거지. 오표시 무효 원칙. 잘못된 표시는 뭐가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사건이 실제 문제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었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될 때 둘이요 매매하기로 합의한 거는 969-36번지였어. 36번지. 이거를 매매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 합의를. 그 땅 매도인은 저 땅 살 사람한테 그럼 몇 번지를 보여줬을까요? 63번지죠. 63번지를 보여주면서 둘러보았어요. 그래 B는 이 땅을 밟았고 여기 가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셨어요. 이 땅 앞에서. 여기를 서로 매매하기로 서로 간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가 합치가 된 거는 이거죠. 이거 살 거야 내가. 이 땅 내가 살 거야 5억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터진 거는 계약서에 옮겨 적을 때 이거를 뒤집어 적었다는 거예요. 몇 번지라고? 63번지라고 잘못 표시를 했다. 오표시를 했다. 오표시. 그리고 둘 다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표시가 잘못된 걸 몰랐고요. 그럼 계약서에 적어놓은 건 밑에 거죠. 둘의 의사는 위에 거고 계약서에 옮겨 적은 건 이걸 옮겨 적은 거지 지금. 이걸 옮겨 적은 거예요. 뭐 한 거? 표시된 거는. 계약서에 표시된 문구는 이거라고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잔금 치르고 얘는 어떻게 했을까? 등기를 냈어. 등기를. 어느 걸로? 이걸로 등기를 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기다 해버린 거죠. 여기다가 63번지에다가. 왜?
등기소 갈 때 이 계약서를 갖다 첨부를 해서 등기를 내 앞으로 받아온 거니까. 등기는 여기도 실행이 여기라. 63번지로 소유권 이전이 실행이 된 거죠.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 그럼 이 둘 사이에는 계약이 된 거요, 안 된 거야? 이 문제입니다. 계약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B는 지금 어디 가서 저기 농사 짓고 있을까요? 거기 밭 일구고 있을까요? 땅 일구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표시된 거 이거 모르고 있죠. 이게 아니라 여기 가서 둘러봤잖아. 여기 둘러봤잖아. 여기를 둘러본 거잖아요. 여기 둘러본데 여기죠. 여기 가서 얘는 땅 일구고 있어 지금. 근데 등기는 여기로 등기가 나와 있잖아. 밑에 거로. 그럼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거야.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매도인이 팔려고 했던 매도인이 팔려고 했던 건 어느 거? 위에 거죠. 그럼 매수인이 살려고 했던 것도 위에 거죠. 36번지죠. 따라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건 어느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는 뭐죠? 표시만 잘못된 거지, 표시만. 밑에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거야. 월세 27만 원인데 27원이라고 표시한 거죠. 5표시죠, 5표시. 그럼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하라고? 아니라고, 이건 5표시지. 실제 의사가 이거죠, 두 사람의 의사는. 그래서 계약은 이걸로 되는 거지, 이걸로.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는 5표시에 불과한 거고 실제 계약은 이걸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B 간에는 계약이 불성립해요,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몇 번지로요? 실제 의사대로. 실제 의사인 36번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의사의 합치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됐잖아. 이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적 해석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계약서에 표시되고 등기 가져온 거는, 이 등기 가져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살려고 했던 건 이건데 잘못 등기된 거죠. 이거는 그럼 뭐야? 내가 살려고 하는 의사가 이 땅은 하나도 없었어. 이거는 가보니까 이거는 돌로 돼 있어. 돌산이야, 돌산. 얘는 이걸 살려고 한 적이 없었지. 등기만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 무효다, 원인 무효. 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 이거는. 이거는 서로 사기로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계약서만 잘못 표시한 거 5표시가 된 거야. 5표시가 된 거예요, 5표시고. 그래서 63번지 돌산으로 등기된 거, 이 돌산으로 등기된 거는 원인 무효다. 원인 흠결된. 처음부터 원인 무효다. 돌산이니까 몇 번지요? 63번지요. 969-63번지로 뭐가 된 거? 등기된 거. 이 등기는 원인 흠결된 거다. 원인이 아예 처음부터 흠결된 거죠. 무슨 원인이 있어? 이거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둘 다. 너 이거 팔려고 한 적 있어? 없지. 너 살려고 한 적 없지. 그래서 이 돌산으로 등기가 된 거는 원인이 흠결된 거예요. 원인이 흠결된 거. 원인이 흠결된 거니까 이 등기는 등기를 했어도 무효다. 원인 무효다.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꼭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표시된 걸 가지고 계약을 해석하잖아.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시된 것만 가지고 하면 잘못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진짜 의사. 이 진짜 의사, 이면에 있는 진짜 의사를 들여다보라 이거죠. 이 표시는 잘못된 거예요. 무시하는 거야. 두 사람의 진짜 의사가 이거잖아. 이거 진짜 의사가. 그래서 계약은 어느 거로 성립해요? 실제 의사대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실제 의사대로. 그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연적 해석. 5표시 무해 원칙 그러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하고 직결된 거예요. 표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의사대로 해석을 해줘라. 그럼 이 표시 잘못한 건 어떻게 한 거야? 계약서에 잘못 적어놓은 거는 원인 무효야. 이건 원인 무효.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얘가 이거를 만약에 C한테 팔았다면, C한테 이 땅을 팔아치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도 원인 무효가 돼요. C 앞으로 넘어간 것도.
이게 원인 무효니까 이걸 매매로 가져간 C도 뭐가 돼요? 똑같이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무효야. 왜? 원인이 흠결돼서. 그러면 이걸 거래한 C도 원인 무효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B는 어느 거 등기 달라고 그래야 돼요? 돌산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죠. 뭐? 두 사람 의사. 이거 등기 달라고 넘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63번지가 아니라 몇 번? 술제 의사. 둘이 걸었던 거. 둘이 둘러보고 걸어봤던 이 땅.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 등기 넘겨달라는 청구권이. 세 번째는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B나 A는 이 돌산을요. 이 돌산에 대해서 착오로. 이거를 착오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냐 이거죠. 취소할 수 있냐고. 판례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둘 사이에. 둘 사이에 계약이 안 됐나요? 됐나요? 원하는 대로. 너 원하는 게 뭐야? 이거지. 이거 팔려고 그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아 내가. 그럼 매수인은 돌산을 원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도 이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해석을 했어. 해석을.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거대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석이, 법률행위 해석이 작동했죠. 그럴 때는 착오는 얘기할,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원하는 대로 거래가 돼버렸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니도 원하는 대로 됐죠. 그럴 때는 착오 얘기는 꺼내지도 마. 취소 얘기 하지도 마. 왜? 잘 보세요. 착오로 취소할 때는 언제야? 취소를 할 때는 원하는 대로 거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거래가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잘못됐어. 이게 착오죠. 그때 취소를 들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됐잖아. 왜요? 해석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됐죠. 그럴 때는 착오로 취소한다는 거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법률행위 해석이 착오보다 먼저 선행해서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착오는 꺼낼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이 그동안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10번 이상 출제가 됐던 거예요. 뻔하게 아주 뻔하게.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어느 거로? 의사합치 진의대로. 그때는 이거 착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고. 왜요?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면 착오는 얘기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착오는 언제 꺼내요? 착오 취소는 계약이 내 원하는 대로 성립이 안 됐을 때. 가령 내가 짜장면을 주문해야 되는데 짬뽕을 주문했어. 그 중국집에 전화했더니 뭐라는 거 지금? 짬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취소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된 걸 가서 취소하는 게 착오야. 여기는요. 원하는 대로 안 됐니? 됐네 이걸로. 왜요?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렸죠. 그럴 때는 착오로 취소하는 거는 얘기를 꺼낼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해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버렸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는 법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번 작년 정답, 이거 3번, 1번, 3번이 아주 많이 나왔던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 원칙 그러면 뭐대로? 의사대로, 두 사람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시켜지는 해석 원칙을 말하고 이거죠. 표시를 잘못한 걸 말합니다. 자, 여기를 하나 더 첨가를 해서 비슷한 사안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사위죠. 장모님한테 장모님 주말에 이제 장모님한테 점수를 좀 따려고 장모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디 뭐 좋아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차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뒷좌석에도 뭐라고요? 아무거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거나. 라고 표시를 한 거죠. 말씀을 표시를 한 거죠. 말로. 그럼 표의자는 여기 표의자, 여기 상대방.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 이거? 모르죠. 이쪽 상대방은 몰라요. 이게 아무거나가 뭔지. 아, 이게 바뀌어져 있네. 바뀌어져 있어.
이 장문이 이렇게 표시한 걸 이쪽에서 모르게 되죠. 도대체 이 아무거나가 도대체 뭐예요? 모르죠. 그래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뭐라고 표시했냐면 아무거나를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요? 사위 나는 짜장면이 제일 좋아. 짜장면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누가? 저희 장모님께서.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이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뭐대로? 이 장모님의 진의를요. 속마음을 몰라. 정말 장모님이 좋아해서 원하는 걸 뭔지 모르죠.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아요, 몰라요? 알 때는 진의대로고요. 알지 못하면 뭐대로? 표시한 대로. 상대방은 저는 사위는 장모님의 속마음을요. 장모님의 속마음을 몰랐다. 모르죠,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요. 표시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 끌고 어디가 세웠을까요? 그렇죠. 짜장면 집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규범적 해석. 뭐를 모를 때? 진의를. 진의를 알 때요,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진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짜장면 사드리면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저는 다시 또 여쭤봤어요. 장모님 뭐 드시러 가려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요? 나는 짜장면이 최고 좋을세. 그러면 여전히 저는 뭐를 몰라요? 진의를 알지 몰라요. 그러면 뭐대로? 표시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석 달째 됐더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의심이 갔어요. 이제 장모님이 좋아하는 것 따로, 표시하는 것 따로, 말하고 속마음하고 다르구나 이거죠. 그래서 처제한테 여쭤봤어요. 처제, 어머님이 뭐 좋아하셔 그랬대요. 아유, 형부, 꽃등심 엄청 좋아하셔. 속에 꽃등심이 있었네, 꽃등심이. 그러면 저는 이제 진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까까지는, 지난달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진의를 알았죠. 진의를 뭐 한 경우요? 알 수 있었다네요.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뭐 한 대로? 꽃등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그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진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는 표시된 대로요. 표시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때는 뭐대로? 진의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들 같은 경우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이렇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안 하면 찝찝하고 이러니까 물어보죠. 여보, 선물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요? 난 선물 필요 없어 라고 표시를 하죠. 표시를 그렇게 하죠. 그때 남편이 선물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털털 가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무슨 해석을요? 규범적 해석을. 표시된 규범적 해석을 표시된 대로 한 거지. 그거 생활을 20, 30년 했는데 그저 속마음이죠. 진의를. 알아야지. 그래서 알지 못하면 빈손으로 가서 한 방 얻어 터지는 거고요. 알면 뭐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의 해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점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표시 무효 원칙.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잘못 표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 우리 대법원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예제 문제 있습니다. 예제 문제에 별 3개 하고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자, 볼까요? 매도인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어느 거 사기로 한 거예요? 엑스토지를 사기로 합의한 거죠. 거기다 써서 엑스토지에다가 뭐라고요? 합의요, 합의. 이걸로 합의가 됐네. 엑스토지로. 그런데 지번의 착각,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에 동그라미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꽂아줬어요. 이건 뭐죠? 오표시죠. 그럼 계약은 이걸 했는데 등기는 Y토지로 됐죠. Y토지로. 그럼 Y토지는 원인 무효고 X토지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1번.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왜 그래요? 자연적 해석. 왜? 의사가 공통이죠. 의사 공통. 두 사람의 의사가 통했죠. 공통으로. 그러면 의사대로 되는 거죠. 의사가 공통일 때. 뭐가 공통? 의사가 공통일 때. 두 번째. Y토지로 경유된 이전 등기는 무효다. 왜요? 원인이 흠결돼서. 원인이 흠결된 거니까. 아무 원인이 없죠, 이거. 세 번째.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돼도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취득할 수가 없죠. 왜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네 번째, 매도인은 착오로 X토지 계약을 취소시켜요? 못 시켜요?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진의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착오의 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더라. 그게 4번 정답. 자, 우측에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무한대로 표시한 대로 되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하는 거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표시대로. 밑에 관련 판례 1번이요. 1번 동그라미요. 1번하고 2번 동그라미하고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 3번에다가 별 3개 하고요. 그거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법률의 윈 해석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시간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